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면 장기 투자나 물타기라도 할 수 있지만 개인적 투자로 사기를 당하면 회수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투자 사기 무조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훈이루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려고 했을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투자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점을 체크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식 투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지금 고점에 물려서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주식 투자가 아니라 개인적인 투자를 진행할 때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투자는 없습니다.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투자금은 계약서를 작성하신 이후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건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서 작성을 회피한다면 당연히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만 작성한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계약서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겠죠. 그래서 투자 계약서에서도 확인할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상대방이 누군지 꼭 확인하십시오. 내가 지금 투자를 감행하기로 한 그 상대방인지 아니면 다른 회사인지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금 반환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 계약 당사자한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 당사자가 자력이 있는지, 즉 돈이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에 불과한 아무런 자력이 없는 법인 또는 파산에 이른 사람이 있다면 내 투자금을 나중에 소송을 통해 이긴다고 하더라도 반환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판결만 내리는 것이지 이 상대방한테 쥐어짜서 돈을 찾아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시고 이 계약 당사자가 정말 내 투자금을 받아서 열심히 수익을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인지, 나아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디에 투자하는 것인지, 내가 준 투자금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투자 목적이 명백히 기재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영업 내용을 나한테 전달할 것인지, 이를 이제 사업 보고 의무라고 하는데 그래야 내가 투자하는 곳이 제대로 사업하고 영업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보고 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해야만 하고 그쪽은 알려줄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우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금 반환이 가능한지, 내가 지분을 받는다면 달리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지분을 받지 못한다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환이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투자금 반환이 가능한지 그 내용이 투자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령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한다면 무조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라는 속성이랑 원금 보장은 매치되지 않죠.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원금도 보장이 되는데 투자에 따른 수익도 제공한다. 이런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즉,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라면 본인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한테 그걸 알려줄 리가 없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대박이 나서 원금도 보장하면서 투자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케이스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다루어 본 투자 사기건만 보더라도 원금이 보장된다고 속이면서 투자금을 받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나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다 라면서 영업을 했다면 유사수신행위라고 해서 처벌 대상입니다. 애당초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높은 그런 것을 우리가 투자라고 하죠.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개념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적금, 예금 이런 것인데 당연히 수익률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투자와 원금 보장은 매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다. 무조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당연히 의심하셔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은행 적금이 요즘에 8%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8%라는 것도 당연히 카드도 만들고 자동이체도 등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8%도 진짜 높은 편이죠. 대부분 5% 정도인데 투자 사기에서 언급하는 수익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월 수익률이 5%다. 그러면 연 수익률이 60%라는 얘기거든요. 연 수익률을 5% 이렇게 잡는 투자 사기는 없습니다. 적어도 30% 이상을 보장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혹하셔서 투자를 하셨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확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메꾸고 있을 것입니다. 즉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일 것인데, 이러한 돌려막기는 당연히 다른 새로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돌려막기 구조는 당연히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젠간. 그래서 단기 수익, 높은 수익률에 눈이 멀면 원금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투자, 추가 입금 요청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투자 사기건들도 모두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지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수익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추가 투자나 재투자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것인데, 이렇게 신뢰를 쌓은 뒤에 본론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처음 투자했을 때는 소액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수개월 동안 굴려보니까 안정적으로 수입이 지급되네, 이 수익 구조가 괜찮은가 보다 라고 해서 더 큰 금액을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점점 욕심이 나고 그리고 신뢰도 쌓이고, 그 뒤에 본론으로 넘어가서 상당한 투자를 해달라라고 요청한 뒤에 사기가 발각됩니다. 그래서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투자금을 돌려받을 때쯤 재투자해달라, 또는 추가로 본인한테만 내가 주는 정보다, 또는 본인한테만 내가 특별 케이스로 요청해서 추가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열어주겠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당한 금원을 입금하는 순간 수익금을 이제 지급하지 않거나 원금을 온갖 핑계를 대면서 주지 않고, 이런 게 들통이 나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시점이 오신다면 무조건 해두셔야 일단 안전하시고, 재투자하거나 추가로 입금할 때는 더욱 까다롭게 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첫 번째, 투자금을 주기 전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원금을 만약에 보장한다면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원금 보장은 투자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높은 수익률이 확정적으로 보장된다면 나한테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투자나 추가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음의 경우보다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 투자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투자 사기는 제가 변호사 생활 초반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투자 사기의 방식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큰 틀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조하시면서 투자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